11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코로나 이야기 가지고 한 1년 반을 떠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 건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는 절차를 시작을 하고 기각을 당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때가 제가 30대였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내 나이 30대를 이런 식으로 보내면 나중에 너무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또 너무 비합리적으로 억누르는 이런 법에는 저항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특정 어린이 또는 사람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법을 만드는, 법 이름을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버릇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데, 역시나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아이를 위시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사건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성 입법을 한 거죠. 그 내용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통학 차량하고 똑같은 제반 조건을 갖추도록 하라.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통학시키는 모든 차는 그렇게 하라. 학원들. 그렇게 이제 법을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제가 그날 밤을 꼴딱 새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다 출력을 했습니다. 다 출력을 해가지고 고시 공부하듯이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다 본 결과, 다음날 이제 날이 퍼렇게 새면서 깜짝 놀란 거죠. 차량이 색깔이 노란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앞에 정차해 있는 차의 색깔이 노랗지 않아가지고,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박아버렸다. 그런 사고 있습니까? 그런 사고 없죠. 대체로 내려가지고 부모님께 또는 보호자에게 인도하면서 그 사이를 오토바이가 친다거나, 또는 자동차가 끼어든다거나, 또는 내려가지고 그 아이가 반대편 길로 건너가는 중에 이제 사고가 난다거나, 또는 차가 뭐 전복이 됐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이의 옷이 문에 끼었는데 운전자가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를 끌고 가면서 희생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지 차의 색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추측했던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니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원을 했던 건데, 결과는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해볼 만큼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단체 행동하는 거.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처럼 입법 로비를 아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떼거리로 움직이고 단체 행동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건 후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뭐 각종 요소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그거 금세 하겠나, 법 만든다고 뭐 뚝딱 빨리 하겠나, 뭐 이런 분위기, 또는 그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어린이집 차들처럼 저렇게 막연한 분위기. 또 우리 업종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린이집 차처럼 저렇게 해야 표시가 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시 그 자체에 굉장히 이제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 주제는 제 영상에서만, 제 채널에서만 하더라도 몇 번 남겼는데요. 이제는 사람들도 인식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할 때, 예전 같으면은 자동차들이 왜 자전거가 이 도로로 내려왔냐고 아주 위협적으로 옆으로 갖다 붙인다거나 경적을 울린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은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 차가 아이를 승차하거나 하차하기 위해 가지고 정차했을 때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려주는 차가, 예전에는 정말 저는 경험하기에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끔 있습니다. 그 차가 딱 기다려주고 그 다음 차도 좀 기다려주는데, 세 번째 차가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 둘 세 대를 건너뛰면서 추월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긴 한데, 기다려주는 차들이 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끔이에요. 어떤 차는 극단적으로 반대로 비상 깜빡이를 넣고 제가 서자 말자 바로 클락션을 누르면서 왜 서냐는 식으로, 대체로 택시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30분 전에 한 40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골목이에요. 양방향 차가 서로 한 대씩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골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을 내리기 위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섰습니다. 서면 원칙은,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딱딱하니까,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원칙은 뒤따라오는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면 그 학원차 뒤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상식이죠. 법이기도 하고. 제가 근데 이 차를 서자 말자 바로 옆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서려고 점점점 속도를 줄이고 비상 깜빡이를 켜니까 저 학원차 서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옆으로 오는 거죠. 바로 옆으로 오면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태권도장 한 지 이제 내년이면 22년 차입니다. 작게 한 건 아니죠. 남들은 오래 했네, 베테랑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지만, 저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아직까지도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제가 도량이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으로 갖다 붙여 가지고 갑자기 창문 열고 굉장히 큰 소리로 말이죠, 막 하면서 욕 섞어 가지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왜 차 갑자기 서냐면서. 갑자기 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도심에 다닐 때 20km로 다녀요. 기어 다닙니다. 기어 다녀. 자기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를 하기 싫어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니까 안 가죠. 그렇게 처음부터 악다구니 쓰는 사람의 타입이 더 소리 지르고 막 날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리 질러요 하면서 저도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장면을 지나가는 보행자, 주부인 것 같아요. 롱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얼굴은 모르겠고, 저기서 물끄러미 우리가 있는 쪽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로 제가 추측하건대, 일반인 차를 보면서 저 사람 참 경우 없구나, 어떻게 학원차를 앞질러 가면서 저렇게 소리 지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노란 차네, 태권도가 적혀 있네, 근데 내용은 모르겠으되 같이 소리 지르네, 애 가르치는 사람이 왜 저래?
학원 하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냅다 전국의 학원차들을 노랗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의무에 따랐죠. 그 악법이라 하더라도 의무와 권리는 저는 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보다는 권리 요구가 굉장히 과잉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반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차들도 뒤에서 잠시 정차해 주세요. 또는 추월하더라도 욕은 안 해야죠. 욕은 안 해야죠. 저는 고발 사회가 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 통학 차량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요. 아무튼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업하는 게, 학원하는 게, 태권도장 하는 게 이럴 때는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은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은 죄인입니다. 분명 자기가 잘못해놓고 욕설하면서 소리 지르고 제가 거기에 대응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저 사람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차에 저렇게 상호를 적어 다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거칠게 나오는구나. 인품이 뭐가 저래? 라는 평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거죠. 예, 비합리적인 법에 따랐는데도 권리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자는 이 법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대자동차의 차량 판매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 예, 의원 입법입니다. 그거 의원 입법이고 그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저는 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각은 좌우할 것 없이 저질이라고 봅니다. 법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그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일을 잘했다라고 그게 상찬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가 하여튼 무슨 민주당입니다. 당명이 뭐 양쪽 다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의 12명입니다. 그때 조경태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조경태 씨는 지금 다른 쪽으로 또 넘어와 있죠. 그래서 이건 좌우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인간 세상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입법부입니다. 입법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입법 역할을 하는 곳은요, 입법하지 말아야 될 덕목까지도 필요합니다. 입법이라고 해서 계속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은 만들지 말자 또는 만들어져 있는 법도 일몰시킨다거나 아예 없앤다거나 또는 그런 법은 하지 말자고 자기 의원 내부에서도 서로 조율을 한다거나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법부라고 해서 계속 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여기나 봐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참담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엉터리 교사가 있다고 봅시다. 뭐 교사들 다 훌륭하겠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숙제를 아이들에게 포괄적으로 내준다. 아이들은 그 숙제 지시에 따르죠. 투덜투덜 대면서. 그런데 안 해오고 넘어간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바보 같은 숙제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될 것을 선생님 얘는 안 했는데요 라고 멍청한 숙제를 내준 선생님한테 멍청한 숙제 안 한 아이를 일러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그 차의 제반 조건이 어떤 건지 차량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합기도다, 택견이다, 또는 뭐 어린이 종합 체육 관련된 곳이다.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때 한번 태풍 몰아치듯이 검사하고 신고 등록받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일러 바칠까요? 그러면 제가 멍청한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이 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짚어가면서 영상이든 글로든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우리 학원 하는 사람들, 태권도장 하는 사람들 속상하지요? 예, 이렇게 한번 우리가 풉시다, 회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일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법을 어떤 걸 만드는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야만의 세상이 아닌 근대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통제 사회로 들어갑니다. 우리 코로나 때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규정까지 나중에 나와가지고 다들 헛웃음을 짓고 했지 않습니까? 러닝머신 시속 6km, 음악의 빠르기 제한, 영업시간 제한, 테이블에 앉는 손님의 숫자 제한. 그러면서 버스는 다 같이 집단으로 타고 가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통제사회로 들어왔느냐? 처음부터 잠깐 하고 붙잡아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따지고 피곤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그게 세상을 점점 긍정적으로 진보시키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회는 질문이 없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법 제가 설명했던 것 말고도 일상생활을 늘 그런 데 관심 갖고 살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 법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그리고 좌우 없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안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유권자들이 나를 워치하고 있구나, 겁나는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고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제도 아닙니까? 늘 말만 국민의 주권이 있다 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주권을 행사하려면은 유권자가 똑똑해지고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눈도 갖추는 것이 저는 기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잊을만 할 때 노란 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